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편의 영정 앞, 눈물을 흘려야 할 장례식장에서 아내는 낯선 남자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망설임 없이 펜을 틀어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그 짧은 말이 울려 퍼지자 빈소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65살, 평생을 은행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누구도 나쁘게 말하지 않는 욕심 없고 반듯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푼 두 푼 모아 결국 작은 건물 한 채를 마련했고 두 자식에게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조용히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상주석에 앉은 아내 정순 씨에게 자꾸만 향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눈가조차 붓지 않았습니다. 억지로라도 흐느낄 줄 알았지만 그녀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손에 쥔 휴지조차 깨끗했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안 분위기 이상하다. 저 옆편네. 왜 눈물 한 방울이 없어? 그런데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 차림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른 조문객들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걸어와 정순 씨 옆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준비해온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펜을 내밀었고 정순 씨는 주저하지 않고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정적은 더 깊어졌고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남자는 박도철, 영호 씨의 오랜 친구이자 회사 후배였습니다. 영호 씨가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사람, 집안 대소사에도 불러 함께했던 사람. 그런데 그의 태도와 아내의 반응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영정 앞에서 계약이라니. 저거 불륜 아니야? 다 티나잖아. 아들, 딸은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태연했습니다. 심지어 너희들 아버지도 다 알고 있던 일이야 라고 말하자 자식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장례가 끝나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서랍 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단 3글자 만일의 경우 라고 써 있었고 봉투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한 순간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체크인 내역, 여행 영수증, 통장 이체 기록, 심지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가 직접 남긴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정순이, 왜 나 모르는 데서 돈 빼내 쓰는 거야, 도철이랑 같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는 끝내 울먹이며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홀로 증거를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순간 더 큰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 산 작은 건물, 소유주란에는 이미 아내 정순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고 공동명의로 박도철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움켜쥔 채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다 동의했어.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벌써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 살아있을 때부터 둘이 수상했어. 출장이라던 날에 같이 여행 갔다더라니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자식들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순과 박도철은 단둘이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나 자유야. 박도철은 피식 웃으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우리 거야. 영호 형이 고생해서 모은 거 우리가 다 누려야지. 그 말은 술집 구석에 앉은 낯선 귀에도 들어갔고 곧 동네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더 이상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권과 보험금 수령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분류는 감출 수 있어도 증거는 감출 수 없지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정수는 당당했습니다. 남편이 다 알았어요. 저를 용서했습니다. 박도철은 거들었습니다. 건물은 합법적으로 이전된 겁니다.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방청석에서는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곧 USB 속 사진과 녹취가 공개되자 분위기는 뒤집혔습니다. 스크린에는 호텔 사진, 여행 영수증, 계좌 거래 내역이 차례로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호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아, 왜 나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는 거야?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순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박도철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류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증거로 입증되었고 의도는 정황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정순, 상속 결격, 보험금 수령권 박탈, 재산 분할권 최소화, 박도철, 사문서 위조 및 간통 혐의 유죄. 법정을 나서는 길에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정의는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오더라. 사람은 변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자식들은 판결문을 쥔 손을 떨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낮게 떨리던 목소리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메아리로 들렸습니다. 정수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박도철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한때 잘나가던 그의 사무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면 결국 다 잃는 법이지.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긴 USB를 작은 액자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끝내 진실을 밝힌 아버지의 마지막 무기였고 정의가 돌아왔음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분류는 감출 수 있어도 증거는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배신해 얻은 달콤함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의는 늦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도착하는 순간 세상은 배신자를 단호히 심판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